좋아하는 걸 끊임없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인데 이건 사실 다들 갖고 있는 좀 고민인 것 같아요. 한국의 시장이 아주 작진 않지만 또 아주 크기도 않기 때문에 특히 어떤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회사는 틀림없이 이제 한국 시장만으로 잡을 수가 있죠. 또 제가 조금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는 사실 올라우스가 인텔에 인수되기 전에 HTC라던가 에이서라던가 인텔도 포함해서 글로벌한 회사에 저희 제품을 공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역설적으로는 그게 삼성이나 LG나 펜텍에 저희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게 지렛대가 돼가지고 그런 외국 회사들도 글로벌리 잘 나가는 삼성이나 LG나 펜텍에 들어간 제품이니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을 지렛대로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정서가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만약에 영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히트를 쳤다면 틀림없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에 있는 비슷한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걸 쓰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남해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성을 이루면 해외 진출도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한희성 대표님도 해외 진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 제가 참 운이 좋다 생각했던 거는 아이템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만화라는 정말 재미있는 전 세계적인 대중화를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마블의 영화화라든지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재미가 있고 하니까 국내에서 잘 성장한 다음에 가고 또 운이 좋은 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이 일본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기서 이제 한참 갈 생각인데 만화는 게 글로벌 컨텐츠다 보고 하니까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고요. 단지 국내에서만 잘 성장해서 교도 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리 있는 글로벌도 일단 중요하지만 일단 국내에 시작하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니까 저희 프레이 단계에서 투자자분들, 일본 쪽 분들이라든지 뭐 이제 국내에 좋은 분들과 글로벌로 같이 도움 많이 주실 분들 결국 제 이야기 두 가지도 요약하자 보면은 좋은 아이템과 두 번째는 투자자분들 잘 만나가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스타트업 막 친구들하고 으쌰으쌰 하다가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는 때가 오거든요. 저도 겪었고 그때 체계를 갖추려다 보면 자유롭게 일하던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굉장히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갈등도 되게 많고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회사 중에 가장 그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한 회사가 바로 우아하게 해결한 회사가 바로 우아한 형제들이거든요. 김병진 대표님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해결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같은 고민이에요. 스타트업에 사람들 오시면 스타트업은 이래야 돼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고 출근 시간도 막 아무 때나 출근하고 내가 뭐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집에서 일을 해도 되고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조직이 회사가 운영되기 되게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스타트업은 이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경력 쌓고 대기업 가야지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내가 뭐 더 좋은 것도 갈 수 있는데 잠깐 경험 삼아 여기 오는 거야 이런 느낌들로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대기업보다 저도 큰 회사를 다녀봤지만 훨씬 더 힘든 곳이 스타트업이고요. 일이나 여러 가지 것에 더 난이도도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예전에 한번 고민했던 부분이고 한데 비전이나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을 명문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정리하는 게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글을 제가 직접 라이팅했어요. 구성원들과 같이 한 달 동안 다 라이팅하고 우아한 형제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회사는 어떤 회사여야 되는지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를 다 하고 구성원들하고 나누고 구성원들이 또 새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스타트 오시면 다 천재인 줄 아시고 스티브 잡스처럼 굉장히 뛰어나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천재들은 15살 이전에 다 자기가
자기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정말 슈퍼 엔지니어면 이미 나사에 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 보는 것 자체는 당신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당신이 후천적 천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좀 근면하고 성실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힌트를 많이 얻었던 책이 있어요. 짐 콜린슨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다음에 굿투 그레이트, 성공하는 기업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핵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위대한 기업들을 다 조사해서 그 회사의 비전들을 명문화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나모리 가치 회장님, 일본의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치 회장님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제목이 있어요. 수익이 없으면 회사가 아니다. 네. 아니 박태훈 대표가 그랬는데 회사가 아니라고 지금 돌직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의미냐면 비전이 굉장히 높고 위대한 비전을 가질지라도 수익도 비전이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회사 내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비전이 흔들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뭔가 믿음이 적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우리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엄청난 트래픽을, 그걸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트래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역시나 같은 비슷한 고민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과. 그래서 아니 김봉진 대표님은 매출도 내시고 플랫폼도 이 시스템도 잡히셨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것 같으니 김봉진 대표님도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건 뭘까요? 저희는 계속 스테이지를 넘어갈수록 점점 강력한 경쟁자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 여러분 해외에서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60억에서 90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온 경쟁사도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 한국에서만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소셜 커머스 다음으로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핫한 배달 음식 시장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각 나라마다 브런치들이 다 있고,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런 회사들하고 저희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회사를 운영하거나 경영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하는 거와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돈을 뿌려서 하면 효과가 나온다는 것들을 계속 움직이니까 저는 서비스는 잘 만들어야 되고 콘텐츠가 좋고 하면 잘 됐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선 어느 정도의 물량 공세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쇼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와, 그런 진짜 상상도 못한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그 김봉진 대표님 뒷단계를 겪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 상상도 못한 경쟁을 견디기 참 힘들 것 같다고 결심하여 이제 회사를 인수시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감사합니다. 좋은 회사 인수되시는 거, 인텔 정도 큰 회사 인수되시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고민해서 오히려 멀리 떨어진 우리 김규민 대표 같은 젊은 피가 완전 초월적인 발상으로 좋은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질문이 올지 좀 놀라서. 네. 말씀은 들으셨죠? 어떤 상황인지. 네. 본인이 예를 들면 김봉진 대표님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 같으세요? 무슨 문제 해결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각자 시작을 하실 때 목표를 두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인수를 시키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끌고 가서 IPO 성장시키겠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혹시 최종 고민이랄 게 목표랄 게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좋은 컨텐츠다, 좋은 서비스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진행만 하셨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술 먹으면서 나중엔 어떻게 하자, 나중에 얼마를 벌자 막 이런 소리를 농담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서. 어떠셨어요? 네, 되게 초기에는 저희 프로덕트가 정말 이 세상에 되게 의미 있는 임팩트를 주는 게 저희 꼭
꿈 같은 그런 얘기여서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뭐를 해야 정말 진짜 우리가 뭐 벤처를 해서 정말 세상에 의미를 남길까 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뭐 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어떻게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저희 뭐 간단하게 했던 얘기로는 저희는 이 팀이 너무 좋고 이 문화를 정말 지키고 싶고 이 사람들과 정말 훌륭한 이 동료들과 계속 정말 대단한 걸 만들고 싶다라는 게 강해서 M&A보다 IPO를 선호를 하지만 뭐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피우지는 않겠다. 네, 딱 그 정도 스탠스예요. 네, 딱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은 저희가 추구하는 건 확실히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너무 그러진 않겠다. 딱 이 정도 스탠스고요. 그리고 그 먼 거를 생각하는 것도 좋고 지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면 좋지만은 항상 저희가 딱 집중했던 거는 지금 현재와 이 바로 다음 스텝 딱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어딘가에 가 있겠지. 거기가 뚱통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한 걸음 그 다음 한 걸음을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와차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식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셨어요? 네. 아, 예, 훌륭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땐 질문을 해라. 라는 좋은 걸 온몸으로 보여주시죠. 제 차례인 것 같은데 저의 고민은 심플합니다. 저는 김규민 대표가 부러워요. 저는 김규민 대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외견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김규민 대표처럼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사업하는 사업가의 마음으로 정말 두근두근 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버렸죠. 나이도 먹었고요. 근데 되게 김규민 대표가 부럽네요. 결국 이렇게 한번 쭉 돌았지만 이렇게 돼봤자 처음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이 스테이지일 때 최선을 다하고 이 스테이지일 때 최선을 다하고 각 스텝별로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부러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러워하게 될 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얘기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 10분 정도 편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자기들끼리 한다. 예, 이런 불만이 계신 분들 편하게 질문 주세요. 질문 주실 때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고요.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는 질문자를 지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이장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가실 거예요. 질문 여기 파이브. 네, 안녕하세요. 정국민 대표님한테 예전에 강연 듣고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제 유중히 한번더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직이 커져가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온 그러니까 100번째 멤버는 창업자의 비전과 전혀 다른 비전일 수가 있잖아요. 또 그게 아니라 또 똑같은 비전이라고 똑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많은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조직을 계속 그 조직이 스케일업하게 확장해 가면서 어떻게 앞으로 창업자의 비전과 그 100번째, 200번째, 1000번째 멤버도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그 비전을 하나의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조직이 커지면서 그 비전을 계속 공유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올라우스가 마지막 엑스할 때, 뭐 지금도 같은 팀이지만 지금 고유한 비전을 잘 갖고 있느냐 솔직히 좀 자신 없거든요. 왜냐하면 왜 자신이 없냐면 우리 창업자들은 비전을 세팅해서 그걸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주길 바라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형이상학적인 비전에 끌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확 끌리지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제때 내가 야근 안 하고 끝내고 싶다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 초기에는 비전이지만 조금만 뒤로 가면 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땀 흘리고 실행하는 걸 보는 리더는 회사 규모가 한 30명만 넘어가도 대표이사님이 어디 가서 무슨 일 하시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 내 위에 있는 팀장님 보이고, 네. 그리고 내 밖에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고, 결국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실행의 형태로 바꿔서 그
그 밑에 있는 매니저들 또 밑에 있는 매니저들이 그런 모습으로 실행하도록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지원해 드리는 거 외에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극단적인 예인데 어떤 매니저가 저랑 다른 비전을 갖고 있지만 그게 회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뭐 제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전을 지키려면 실행의 도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봉민 대표님 뭐 우리 둘 찍었잖아요. 네, 우리는 성실하게 답을 답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저기 뒤에 계신 분. 각 스테이지별로 자기의 사업이나 자기의 계획을 판단하는 척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왓챠 같은 경우는 평점 개수 이런 게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스테이지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척도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각자 딱 척도만 딱 얘기하죠. 회원 수. 네. 저희는 팬수와 활성화 지수, 영상 플레이 수. 월간 액티브 유저당 ARPU. 저희는 되게 오랫동안 재방문율이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재방문율을 유지하는 거 기조 하에서 회원수를 늘리는. 그리고 그 사이드로 이제 추천 만족도를 저희가 계속 트래킹하고 있는데 그거를 올리는 건 이제 R&D에서 되게 인디펜던트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전체 시장의 점유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얼마에 팔았냐가 아니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있고요. 회사가 얼마에 팔렸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회사가 얼마에 팔렸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혹은 IPO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내 지분이 얼마냐보다 그게 훨씬 더 경영자로서는 더 중요한 숫자인 것 같아서 뭐 농반증간 말씀드렸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짧게 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을 줬을 때 다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주 훌륭한 회사예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딱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희 회사 가장 중요한 지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표님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오늘 라인업이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될 건 그것을 어떤 지표든 가지시고 내부적으로 공유하십시오 하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마약을 발견한 상태고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팀을 빌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남인 대표님이 여쭤봤던 질문 중에 개발자를 구하기 힘들다. 저도 지금 사실 되게 개발자를 구하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지금 마약을 발견한 상태에서 팀을 빌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해 주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추억이 있거든요. DC 인사이드에서 티팡님께서 썼던 쿠폰이 쓰다 망했을 때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티팡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 빌딩 말씀하시면서 지금 개발자만 말씀하셨는데 개발자만 필요한 상황이시면요, 다른 멤버들이 개발을 배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를 얼마나 어려운 걸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직접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개발자들이 이제 매혹될 만한 비전을 되게 잘 가지시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죠. 그리고 저희 망했을 때 얘기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때 재밌다. 그때 당시에 저희 팀이 대부분 거의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학부의 수다 시절에 이제 탑타이머 찾던 분들이 조금 나가셨고 대부분이 그대로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 개발자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중요해요. 서로 얼굴 기억하시고. 개발자인데 소속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자, 이 한 분을 놓고 쟁탈전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프라이머가 스티커
나눠드렸잖아요. 가슴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면 이렇게 다 직군이 써 있는데 그 중에 테크 요분들 아주 귀합니다. 요분들 눈여겨 보시다가 테크가 옆에 지나간다 붙들고 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를 열심히 설명 설득하시고 좋은 개발자 확보하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코딩을 직접 좀 배워보시는 것도 아주 가벼운 걸 만드신다고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게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질문 하신 말 있으세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막 팀을 저는 빌딩을 한 상태에서 한 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저도 개발자 찾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개발자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근데 처음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안 날 텐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자랑하는데 좋다는 거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내 아이디어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공유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잘 터트려서 마지막에 대박을 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좀 나이브한 야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숨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발자를 오히려 더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아예 다 오픈을 하고 개발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제 홍보를 하고 저 서비스를 이런 것들을 할 거다를 다 까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게 프라이머도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랑 다른 좋은 기획자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팀 빌딩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자기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또 홍보를 하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놔야 되니까 서비스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프랙티컬리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직접 개발을 배우셔서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걸 보여줘야 이거 내가 개발해도 재밌겠는데 싶어서 더 들어오지 정말 비전을 꾸시는 게 어려워요. 저희 팀 지금 26명이고 3분의 2 정도 17명이 개발자 혹은 R&D 팀의 개발자인데요. 저도 정말 막 거의 일주일에 3번씩 분산 가서 NHN 사람들까지 술 먹고 선배들 속에서 그 사람들 한 명도 저희 회사 아니고 다 카카오랑 캠프부가에 가 있고 SK 플레이도 몇 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확률이 훨씬 떨어지고 차라리 프로덕트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노력 안 했는데 지원서가 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뭐 코세라도 있고 뭐 코드 카데미도 있고 하니까 좀 개발을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기 팔 아주 쭉 뜨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 진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박태훈 대표님한테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해외 진출 고려하실 때 어떤 타입의 JV가 될 수도 있고 선택이 직접 하시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옵션들을 보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하신 리소스가 뭔지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다 펼쳐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실제로 저희가 마차 앱 런칭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일본의 회사에서 뭐 두 군데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살짝만 알아보고 이제 시장 규모나 거기 그러니까 1차 시장, 그러니까 극장 시장과 2차 시장, DVD 렌탈이나 이제 스트리밍 이런 시장의 규모 정도만 확인하고 이제 그럼 일단 넥스트 투자를 받자, 한국에서 매출을 내자.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딱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고 고민 중이어서요. 아주 큰 틀만 확인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한테 조그맣게 말씀하신 해외 쪽에 계획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각자 김규민 대표님부터 한마디씩 마지막 멘트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아직 서비스 런칭도 전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되게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제가 어디 나가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언제부터 개시를 할 거다 이것들을 약속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웹진 서비스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작년에 다른 서비스로 프라이머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류에서부터 탈락을 했었어요. 수능 인강 강사들 평가하는 서비스였는데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그 해에 11월부터 새우똥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번 프라이머에는 제가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도 회사를 처음 관뒀을 때 좀 막막함이나 두려움이 컸어요. 근데 또 어떻게 2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이제 각오를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쪽 김봉지 대표님처럼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 같이 힘을 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대외 활동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조선일보 지면에서 사진 찍자는 것도 저 빼고 저희 회사 다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저희 쩐주신 유충기 대표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끌려나왔고요. 저희 이제 6월 7일날 서비스 나와서 이제 한 2달간 했는 것 같은데 한 30만 다운로드에 액티브 유저를 한 80%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에 웹사이트 열리고요. 그럼 네이버 다음보다 더 만화가 뭐 필적한 재밌는 서비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기자님들이 저한테 약간의 나치성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대기업에 기업이 하고 있는 분야 진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처음에 좀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버티칼을 노리고 그 버티칼에서 이제 정말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정말 큰 시장에 뛰어들어서 정말 싸울 것인가인데 첫 번째 여도 사실 그 버티칼에서 1등이 되어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말 큰 시장을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당장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기업이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타트업이 있기 전에도 이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기업가들이 있었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았고 위대한 기업도 있었고 위대한 기업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ICT에서 성공한 기업인들만 찾아서 롤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경영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류를 하던 생산을 하던 유통을 하던.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가슴속에 뛰게 하는 위대한 기업을 찾고요. 위대한 기업가. 여기서 위대한 기업가는 이미 죽으신 분이거나 은퇴하신 분들, 뭐 7, 80 정도 되셔서 은퇴하신 분들, 평생 동안 그 기업을 이뤄나가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이런 것들을 가졌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꼭 찾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공부하면서 스타트업을 하시면은 더 호흡이 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존경하는 기업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교세라의 이나모리 와치오 회장님이에요. 세라믹 분야에서 탑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리차드 브랜슨. 그래서 즐겁게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위대한 기업가들 중에 롤모델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뭘 하면 힘들죠. 근데 나랑 비슷하게 중독된 마약에 여기 손들기 직전에 있는 분도 있고 한데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힘이 불쑥불쑥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프라이머가 만들었고 프라이머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니까 프라이머 엔턴십 또 곧 열릴 텐데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혼자 힘든 일을 같이 즐겁게 재밌게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